간단한 수술로 태어나면서부터 기침 재채기 웃거나 뛸 때 소변이 안 샌다면 뭘 그걸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요실금 질환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요실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도 대단히 어렵지 않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완치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극소수의 환자에서는 재발을 한다든지 또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 성공률도 높고 재발률도 낮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요실금에 대한 생각도 과거와 달리 어떤 사회 경제 활동이 많이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변에 보니 아직도 요실금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될까? 굉장히 힘든 방법은 아닐까? 치료하고 또 재발은 안 할까? 수술할 때 너무 아프진 않을까?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진 않을까? 이런 일로 인해서 성감이 떨어지진 않을까? 황당무계한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명쾌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차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오줌이 새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치료 방법은 난 요실금, 기저귀를 난 차면 된다. 운동할 때 그래도 된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완벽한 치료를 원하고 요실금이 없는 생활을 강요하고 싶다면 수술 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박성 요실금 또는 그 이전 단계인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방광 관련한 약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먹게 되고요. 근데 그 약들이 되게 하루에 1회 복용을 하게 되고 복용 후 대부분 한 달 가까이 되면서 효과를 느끼게 되면 요새 나오는 약품들이 부작용은 적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하루에 약 하나를 먹는 것은 당뇨라든지 혈압처럼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약으로 치료가 된다? 검사해보고 굳이 그런데 내가 소변을 못 참겠어. 어디 여행만 가려고 차만 타면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부터 갔다 와야 돼. 휴게소 가면 제일 먼저 튀어나가야 되고 또는 소변 너무 자주 보니까 일상 업무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병원에 와서 약 처방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보면 전문적으로 질환을 보지 않는 선생님들 중에는 약을 처방을 1주 또는 2주 이렇게 단기간 처방을 하고 오히려 환자들이 그 기간에 호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환자를 보지 못하면 약효가 언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부작용을 또는 보기 위해서 환자를 먼저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유에서 병원에 자주 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약물은 한 달 가까이 돼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리 좀 알아서 내가 보름 이상 약을 먹고 있는데 무슨 증상 호전이 됐을까? 안 될까? 그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 다니시는 병원 처방하신 선생님의 치료 방법을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처방하고 있다면 그분은 제가 볼 땐 전문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은 절박성 요실금을 수술하는 것이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 수술이에요. 그래서 또 요도의 중간에 요도가 개폐하고 관련하는 그 부위가 약해져 있어서 요도를 탄력 있게 바꿔주고 밑에 골반 지지를 강하게 해줘서 하는 수술이고 사실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수술하면 30분 이상도 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20년을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 한 15분, 20분이면 수술이 끝나고 특히 국소 마취, 마취가 어려운 분들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이건 수술 후 회복에도 방광 기능이 회복되는데도 좋지 않습니다. 굳이 깊은 마취를 통해 수술은 수술자는 평안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은 훨씬 더딥니다. 방광에 있는 소변줄을 빨리 뽑는 것도
또 방광이 자기 일을 하도록 빨리 돌려서 적응하게 하는 것이 회복에도 훨씬 효과가 좋은데, 그걸 뭐 굳이 입원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방광줄을 뭐 하룻밤 꼽아놓고 이런 경우는 환자가 아주 특별한 경우나 방광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수술이 너무 힘들게 됐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납병동 입원하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병원에 계시면 본인이 야외 활동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집안에 가서 자유시간을 갖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간단한 수술로 태어나면서부터 기침 재채기 웃거나 뛸 때 소변이 안 샌다면 뭘 그걸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전문 지식이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상담이나 진료를 청했던 병원이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치료 효과나 성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만 해도 과거에 꽤 오랫동안 수술을 많이 했던 대학의 교수님들은 거의 다 은퇴를 하셨고, 요새 젊은 선생님들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술 경험이 상당히 적죠. 특히 10여 년 전에 비해서 요실금 수술의 전체 양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로 줄다 보니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수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회복은 더디고 결과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수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실금 수술은 본인이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방광이나 요로기 관련한 큰 수술을 받고 있지 않은 분이면 문제없이 쉽게 치료됩니다.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수십만 원이면 평생을 소변으로 고생하는 일 없다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과한 부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특히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병원에 와서 처방받아서 약을 잘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아이를 낳고 소변 새는 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생하신 분들, 선뜻 병원 가기 어려운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 정도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수술 후에 입원도 안 하는 병이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까? 하루 쉬어서 내 남은 생에 있어서 요실금으로 고생하지 않는다면 빠른 선택하고 빨리 알아보고 치료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고민할 정도의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